어쨌든 맞춰 나가는 걸 목표로 하기는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 올 때 요 책 78쪽까지는 돼 있는 것을 목표로 해봅시다. 다 돼 있어? 많이 남았어? 부지런히 해야지, 그치? 그래서 좀 맞춰야지. 그리고 너희들이 숙제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여기서 이 문제는 이제 괜찮다 싶은 거 있으면 좀 같이 한두 개도 봐야 되니까 거기 맞춰서 좀 숙제를 해보도록 하자. 자, 유인물에 이제 32번을 볼 차례가 아니라 31번이네. 41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빈칸 유형이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어, 그지? 그래서 오늘 마무리가 될 거고, 요거 끝나면 이제 순서로 갈 겁니다. 순서 유형 갈 거고. 저게 지금 인쇄 나왔겠다. 자, 얘도 오답률이 82.6%야. 글 자체가 막 어렵기보다는 답을 찾는 게 어려웠었던 유형이거든? 분명히 다 읽었어. 대충 알겠어. 근데 답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거기에 좀 염두해서 한번 봐봐. 자, 교육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건 뭐 무시해도 되고요. 가르쳐 주는데, 최대한 더 이상의 것을 가르쳐 준다. 지식 이상의 것을 가르쳐 준다. 뭔가 교육에 관한 얘기인 것 같다, 그치? 교육이. 자, 그럼 그건 뭘 가르쳐 주냐면,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를 가르쳐 준대요.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가르쳐 줘요. 이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이런 능력이야.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행동하기 전에.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거죠. 스컴 하면 밑에 굴복하다라고 돼 있어. 감정적인 압박에 굴복하는 걸 피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지금 비판적 사고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지?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야. 여기 조금 헷갈려. 근데 이것은 아니야. thought control. 생각의 통제가 아니래. 생각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reverse, 정반대다. mental liberation이다. 정신적인 해방이다. 라고 조금은 추상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비판적 사고 좋은 거구나. 정신적인 해방이구나. 자, 심지어 가장 진보되어진 intellectual, 이제 지적인 사람을 말하겠지. 가장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도 imperfect, 완벽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기술에 있어서. 당연히 무슨 기술이겠어? 비판적 사고가 되는 거겠지. 하지만 심지어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possession, 소유, 이런 비판적 사고의 소유가 빈칸을 한다. 여기를 우리는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빈칸 문제라면은 여기까지 교육이라는 거 우리에게 비판적 사고를 가르쳐 줄 수 있어. 얘는 지금 플러스 개념이라는 걸 알겠지, 그치? 분명히 좋은 거야. 그리고 빈칸은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완벽하진 않더라도, 불완전하더라도 이걸 소유하는 게 어떤 효과를 갖는지 찾아라. 이걸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니까 아랫부분에서 비판적 사고를 가짐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찾으면 되겠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잖아, 그치? 충분히 할만합니다. 그치? 빈칸 뒷부분을 봐볼게. being stimulus driven, 뭔가 자극에 의해서 유도되는 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reacting, 반응을 하는데
immediate environment, 근접한 환경에 반응하는 것. 가까운 환경에만 반응하는 거지. 그리고 가장 밝은 색깔입니다. 혹은 가장 밝은 소리에만 반응하는 게 요거겠지? 자극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너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극에 의해서 유도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상술이 되고 있다. 이걸 느껴주는 게 첫 번째야. 괜찮습니까? 계속 반응하는 거니까. 제일 큰 소리에만 반응해. 가장 가까이 있는 데만 반응해. 이게 자극에 의해서 유도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선은 뭐야 하고 넘어간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비판적 사고예요. 자, being driven heuristic responses. 이것도 이제 뭐 경험의, 실증의 밑에 나오진 않았네요. 어떤 그냥 경험에라는 기본 뜻이 있어요. 이런 경험적 반응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는 거, 유도되어지고 이렇게 내가 어떤 촉발되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인데 본능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항상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쉬운 방식입니다. 살기에. 많은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은 effortful하다? 노력이 많이 든다는 얘기지. 생각은 피곤해. 특히나 inexperience,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다라고 돼 있어요. 자, 어때? 갑자기 생뚱맞잖아. 아니 지금 비판적 사고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내가 알고 싶은 건데 비판적 사고이랑 관련성이 떨어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어려워지는 거지.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또한 exhausting. 되게 피곤해. exhausting,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단기간에 이런 반응들은 may not,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beneficial, 혜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과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 잠깐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지금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극 혹은 감정 이런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은 되게 쉬운 삶이래. 그리고 이 but 다음에도 감정 역시 이걸 의미하는 거지. 이것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 뭔가 마이너스 개념이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겠다. just as 뭐뭐처럼 우리가 햄버거입니다. 그냥 햄버거에 이제 손을 뻗는 거야. for the sake of, 그냥 통째로 뭔가를 위해서 정도 돼.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햄버거에 손을 뻗는 것처럼 스토링 저장하면서요. 이런 동맥의 지방을 저장한다. 나쁜 음식 먹는 거니까. 그리고 어떠한 지방이냐면 어느 날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의 reliance, 의존, 이런 감정에 대한 의존이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햄버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는 예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되는 거야. 자극적인 감정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나 배고파 햄버거 먹고 싶어 이렇게 손 뻗은 것이 결국에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에 대한 의존도 결국 우리에게는 큰 피해를 준다라. 혜택이 되지 않는다. 끝났네? 그럼 뭐야? 비판적 사고를 가짐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생존에 유리하다. 좋아요. 유리하다. 어쨌든 좋은 거겠지, 그지? 아, 그래.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다. 자, 이거는 느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하나 더 봐야 되냐면은 지금 얘하고 둘이 뭐라는 것을 인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 서로 반대 상황인 거지. 이게 대조예요, 지금. 대조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있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이런 자극에 의해서 유도되는 삶, 자극에 의한 삶, 그리고 가까운 환경에만 반응을 하는 삶.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본능과 감정에 의해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꼬불꼬불은 항상 뭐 반대 개념, 상대 개념. 앞에서 나왔었던 비판적인 삶의 상대 개념이구나. 요걸 인지하는 게 이 글에서는 핵심이었었어.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인 거지. 다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이거야. 비판적 삶은 우리에게 좋아. 근데 비판적 사고가 아닌 반대 개념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좋지 않다. 그냥 그게 이 글의 전부였었어. 자, 그럼 답을 봐볼게. 1번에 강화시킵니다. 비판적 사고가 지금 주어요. 비판적 사고는 사람들의 위험을 강화시킨다. 되겠니? 우리의 이해를 증가시켜줍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부담으로부터. 비판적 사고는 우리가 필수 불가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비판적 삶은 한 사람이 경험을 가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뭔가 지금 요것만 봤을 때는 딱 들어맞는 게 없어, 그지? 그래서 이게 많이 어려웠었던 거고, 뭐야 도대체. 실제로는 단순했었는데 지금 빈칸 자리를 잘 보면은 B에 나와 있던 게 지금 뒤에 나온 게 B의 개념인 거지. 그리고 여기가 A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럼 이 둘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었잖아. 그래서 그냥 이런 비판적 사고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의 반대 효과가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의 반대 효과가 된다. 그러면 B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었어야 돼. 얘는 지금 플러스잖아. 얘는 비판적 사고는 지금 마이너스야. 아니, 그 자극에 의한 삶은.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결국 마이너스 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반대로 해준다. 이게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다. 그냥 그거야. 얘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B의 삶, 이게 아닌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됐던 거는 3번이 되는 거지. 왜?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비판적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극에 의한, 감정에 의한 삶의 부담으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되는 거지. 자,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요거다. 결국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1도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첫 번째, 둘은 서로 상대 개념이었다는 거. 반대적인 개념이라는 걸 인지를 했느냐 못했느냐. 다시 그걸로 이 글은 해결이 됐던 거지. 괜찮니?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대조, 대조. 요게 요즘에 되게 자주 좀 어려운 문제에 나오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 좀 기억을 항상 해주자. 자, 넘겨서 32번은 64%. 얘는 한번 해볼만 하겠지, 그지? 한번 해봅시다. 음, 20초 후에 확인해 볼게. 자,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관심의 경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설명 들어가네. 가장 크고 가장 이익이 되는 산업이 세상에서 어떤 산업들이냐면은 consume my attention. 나의 관심을 소비하는 산업이다. 어쨌든 관심 산업, 나의 소비를 관심을 소비하는 산업, 이게 가장 큰 산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이거네. 우선 같은 걸로 연결을 해줘야겠지? 광고 산업이구나. 지금 나의 관심을 계속 뺏는 거. 이게 광고 산업이잖아. 그치? 이게 가장 크다. 요즘 우리는 이런 광고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광고 산업은 말 그대로 dedicated to 뭐뭇에 전념한다는 뜻이죠. 우리의 의식적인 시간, 나의 삶의 시간을 캡처링, 포착하는 데 전념을 해. 그리고 셀링, 병렬 관계고 파는 것들. 그러한 우리의 삶의 관심의 의식적인 시간들을 누구에게? 다른 누군가한테 파는 데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 우리의 의식적인 시간을 잡아가는 거야. 그리고선 그것을 다른 곳에게 판다. 그러니까 광고 회사를 생각해 주면 되겠지? 광고 잘 만들어서 돈 받고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자, 마법처럼 보입니다. 뭐가? 그렇게 많은 아주 신나고 유용한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이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용하는데 무료로. 갑자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나왔어. 당연히 우리는 뭐랑 연관을 시킬 수 있어야 돼? 광고겠지. 광고 관련해서 소프트웨어가 무료인 거야. 하지만 그것은 지금 conventional wisdom, 전통적인 지혜입니다. 이런 것이 지혜란 얘기는 얘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너가 볼 수가 없다면 Who is paying for something that appears to be free? 무료로처럼 보이는 무언가에 대해서 누가 그 비용을 내고 있는지를 만약에 볼 수 없다면 빈칸한다라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자. 뭐에 관한 글이었다? 광고였었지, 그지? 지금 광고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의 의식적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거지. 그럼으로써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게 광고 회사의 입장이었어.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S로 보고 똑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돼. 전혀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같은 얘기야. 그럼 이 소프트웨어가 무료라는 거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얘가 광고란 얘기예요. 우리 실제로 뭐 떠올리면 그런 상황 분명히 있지. 프로그램 무료를 사용하지만 대신 광고 봐야 되죠. 게임 무료로 해야 되지만 광고 봐야 돼.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알겠지? 그냥 광고야. 그래서 이 광고라는 것을 너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뭐 이런 느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빈칸과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우선 예측을 하건대 플러스의 느낌이 나와야겠니? 마이너스 느낌이 나와야겠니?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왜?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니까. 그리고 여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쨌든 이 위에까지 나왔던 게 결국 이 얘기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여기랑 관련된 어떤 얘기 나오는지 정리만 해서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 생각만 해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핵심을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창의적인 인게이지먼트, 뭔가에 뭐 참여, 관여,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인간관계 맺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관련성이 혹은 관여가 mediated by AI-based recommendation system. AI를 기반으로 하는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중재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조절이 된다는 얘기지. 조작이 되고 조정됩니다. 어떠한 디자인됐어? Trap our attention. 우리의 관심을 포착하도록 디자인된 겁니다. 뭘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인데 이 사람이 부르는데 뭐 캡톨로지라고 부른대. 그리고 우리를 계속 keeping, 유지시키는 거죠. attending to work. 어떤 일에 attend to, 참여하고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팔리는 한 회사에 의해서 팔리는 어떤 작품에 집중하게 하는 거야. 다른 것보다는. 아, 이게 다 문장이었어? 그리고 replace, 이것도 우선 표시해주고. 반복이잖아. 우리의 관심을 지금 사로잡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작품에 관심을 기울이게 계속 만들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replace는 이렇게 with로 연결을 해서 A with B가 된다. A를 B로 교체, 대체를 하는 거지. A를 B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야. 개인적인 exploration, 탐사나 탐구의 어떤 자유를 무엇으로? 알고리즘으로 generated, 생산되어진 플레이리스트라든지 심지어 알고리즘에 의한 어떤 작품, 예술, 이걸로 우리의 자유를 대체를 하면서 이런 얘기다. 그럼 우리는 자유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계속 여기 나와 있는 AI-based recommendation, 이것도 결국엔 뭘로 보면 되냐면 다 A로 보면 되는 거지. 즉 광고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그거잖아.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 그리고 계속 어떤 특정한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고, 우리가 자유롭게 탐사를 이제 하지 못하는 거고, 어디에만 계속 집중하게 한다.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플레이리스트라든지 작품, 이것도 AC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런 거에만 계속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지. 뭔가 알맹이가 딱 없어 보이긴 하지만 결국 요걸 찾아내는 게 포인트였어. 그래서 빈칸에는 요거 혹은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이 있잖아, 그지? 분명히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답이 보여야 돼. 자, 1번에 당신의 모든 집중이나 관심이 이미 소비가 되었다. 관심이 이미 사용되고 소비되었다. 한쪽으로 쏠린다. 관심이 쏠린다. 나쁘지 않아요. 진정한 제품이 팔리고 있는 진정한 제품은 너다. 너가 상품으로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자, 요거는 어때? 괜찮아? 광고 때문에 내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딴 건 못 보고 여기만 계속 내가 보고 있는 거잖아. 아, 그래서 나의 어떤 자체가 오히려 팔리고 있다. 뭐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요 키워드 이게 없어서. 그치? 너의 관심만 거기에 뺏기는 거지 뭐 나의 개인정보가 팔리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다른 개념이었어. 사생활이 침해당합니다. 얘는 그냥 아니라는 거 알겠고. 그 다음에 대중들이
the public, 어쩌면 sponsoring you. 너에게 스폰서를 해주고 있다? 뭐 전혀 상관없고요. O, A, to B라는 표현도 있었지. A를 B에게 빚지다. 혹은 A는 B의 덕분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됐었고. 그래서 당신은 그 혜택들을 AI 프렌드에게 빚지고 있다. AI 프렌드 덕분에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지. 마이너스 개념이 와야 되니까 당연히 아니겠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역시나 얘도 좀 말이 틀린 이유는 내가 봤을 때 하나야. 읽었는데 뭔가 느낌이 빡 오는 표현이 없었어. 뭔가 기대했던 팍 새로운 막 뭐가 없었어. 그냥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광고라는 게 우리의 의식적인 시간을 소비한다. 이걸 다시 말하면 초반에 계속 나왔었던 관심, 우리의 주목, 이것을 계속 끌어간다라는 같은 얘기만 그냥 반복됐으니까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우리 33번 봐봅시다. 자, centralized, 중앙화되어져 있고, 포멀, 공식적인 지금 규칙으로 시작한다. 규칙이 빈칸을 할 수 있다. 규칙이 뭐라냐? 아우, 뭐 간단하다, 그지? 규칙이 뭔지만 잡아내면 돼, 규칙이. 자, 야구의 규칙들은요, 단지 규제하는 게 아니다. 선수들의 행동을 단지 규제하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가 중요하겠지, 그지? 그들은 determine the behavior.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constitutes playing the game. 게임을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을 이것도 구성하다, 만들어내다, 혹은 정하다 이런 뜻이니까 게임을 하는 것을 정해주는 행동을 결정을 해준다. 규칙은 행동을 결정해주는 거야. 규칙은요 또 뭐가 아니야. 사람들을 막는 게 아니야. 경기를 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냅니다. The very practice, 그러한 관행이나 관습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규칙이라는 건 관행을 만들어낸다. 어떠한 허용하는데 사람들이 야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지. 그냥 좋은 거네, 그지? 규칙은 야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야구를 구성하는 행위를 결정하는 게 규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은데? 자, 그러면서 뭐야, 음악이 나온 순간 두 번째 예시라는 걸 알겠지. 한 번만 더 확인하면서, 자, 음악의 스코어, 악보 이런 것도 규칙을 imposes, 제기한다. 음악에도 규칙이 있잖아, 그치? 하지만 그것은 또한 만들어냅니다. pattern of conduct. 반복이라는 거 지금 느껴지니? 이런 게 반복인 거야. 행위에 혹은 작곡의 어떤 컨덕트하고 지휘라는 뜻도 있고요. 이런 음악 행위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규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막 코드 있고 막 하잖아, 그치? 이런 걸 만들어내. 그리고 뭘 가능하게 해주냐면은 사람들이 음악을 생산하는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얘도 또 반복이다. 사람들이 야구를 할 수 있게 해줘. 음악이라는 걸 할 수 있게 해줘. 생산할 수 있게. 이게 규칙인 거야, 그치?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규칙이라는 게 결국에는 행동이나 행위를 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떤 관행도 창조를 해냈고, 결국 이런 걸 통해서 다 뭘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야구도 할 수 있고 음악도 가능하게 한다는 거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규칙이다. 이런 반복점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여기까지만 보면 쉬운데, 그지? 또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뭔가 있겠지? legal rules, 이번에 이제 법적인 규칙으로 갑니다. 법적 규칙들 가능하게 해주는데, formation of corporation. 어떤 조직, corporation, 어떤 기업, 이런 것들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법적인 규칙들이야. 그리고 또 뭘 가능하게 하냐면, use of wills and trust. 어떤 의지들이라든지 신뢰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 또 만들어내는데 협상의 기구,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또 만들게 해주고요. and 마지막이다. practice, contracting, or make practices. contract가 이제 계약한다는 뜻이 있지, 그지? 계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계약을 해주는 관행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practice of contracting, 여기까지. 다 관계사 그냥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걸 가능하게 해주는 법적 규칙들이 만듭니다. 어떤 관행을 만들어 준다? 새로운 기회, 개인들에게 기회를 또 창대시켜 준답니다. 이제 기회도 생기는 거네. 비슷하지, 그지? 어쨌든 뭔가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어떤 법적 규칙도 가지고 있냐면은 establish, 설립해주는 roles, individuals play. 개인들이 수행하는 어떤 역할을 또 만들어주는 규칙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런 법적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판사라든지 트러스티, 파트너, 가디언 등등등등. 즉 직업 영역으로까지 가는 거지. 어떤 자신의 직업,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규칙도 가지고 있답니다. 역시나 공통점이 느껴져? 야구가 됐던, 음악이 됐던, 아니면은 사업이 됐던, 법과 관련돼 있던 행위를 하게 해주는 거죠. 다 이거네. 자신들의 행위를 가능하게 해준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뭔가 좀 어려운 지점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잘 안 보이네. 그리고 진정한 이런 또 법적인 규칙들은요, 이러한 역할들이 constraint, 이러한 역할을 설립하는 이러한 규칙들이 constraint, 이제 제한하다가 되는 거지. 제한을 해줍니다. 개인들의 행동을 또한 한정 짓고 제한을 해줍니다. 어떠한 occupy 된 그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없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한 번 더, 규칙이라는 것은 또한 만들어내는데 그것들 자체의 역할을 만들어낸다. 행위, 그리고 사람들의 역할, 이것도 반복되고 있다, 그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규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이 없으면 어떤 개인들은 would not have,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occupy the role,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occupy 혹은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규칙이 없으면 야구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고 이런 다양한 법적인 어떤 직업, 사업 이런 걸 할 수 없게 된다. 별거 없는데, 그지? 보기가 어려웠나? 보기를 한번 봐보자. 자, categorize one's patterns. 우선 절반만 봐볼게. 어떤 한 사람의 패턴을 분류합니다. 패턴을 분류한대. 괜찮아? 아닌 것 같잖아, 좀, 그지? 뭐 분류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지? 분류.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뒤에까지 어떤 행위의 패턴인데, 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행동의 패턴을 분류한다. 분류는 아니었잖아. 할 수 있게 해주다 해야지. 자,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자신들의 역할을 재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들의 그 역할 재평가 아니었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평가 아니었잖아. 이것만 봐도 아니야. 새로운 방법을 장려해 주는데 새로운 사고방식을 일으킨다. 좀 애매하니까 뒤에까지 봐야 되겠죠?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시키는,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장려합니다. 새로운 사고방식 아니야. 그냥 지 역할을 할 수 있게, 야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 음악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 강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을 강화시킨대. 행동을 강화한다? 맞나? 자, 법적인, 그 다음에 딱 설립되어지거나 확립되어져 있는 맥락이나 환경 안에서 행동을 강화시켜준다.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지?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행동을 하게 해준다 했잖아. 강화한다고 표현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5번 가봅시다. 퍼실러테이트, 촉진시키고 용이하게 하다죠. 생산적인 활동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괜찮다, 마음에 들다 행동을 하게 한다니까. 뭐에 의해서? 역할이나 관행들을 establishing, 확립하고 설립함으로써 이런 활동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얘가 제일 맞는 거다. 딱 들어맞죠? 아까 역할도 만들어주고요, 관행도 창조한다고 했잖아.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으로써 생산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대로 다 있네. 자, 그럼 그나마 헷갈릴 수 있는 건 4번이었다, 그지? 왜 4번은 안 될까? 그것만 생각해 보자. 행동을 강화한다?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강화한다까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틀린 거지. 법적인 환경 안에서. 법 얘기는 밑에 있었던 예시로 나온 것 뿐이지. 야구, 음악, 이거는 법적인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말들을 넣음으로써 좀 헷갈리게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많이 틀린 포인트를 잘 못 잡겠네. 뭔가 있긴 있었을 텐데, 그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우리 받은 것들은 다 끝났고, 요 유인물을 다음 거를 이제 받기 전에 잠깐 중간에 하나 요거를 줄게. 그래서 이렇게 파트 하나씩 끝날 때마다 조금 필요한 어법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하면서 가려고 준비를 했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00%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완전 100% 너희 수능에 있는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순서는 많이 나와 있는 거 순서로 그냥 가지고 왔다. 제일 많이 출제됐었던 거. 첫 번째가 준동사입니다. 준동사. 자, 준동사라는 것은 총 몇 가지 종류가 있지? 세 개가 준동사잖아, 그치? 투부정사. 또, ing 붙인 거. 또, pp. 이 세 개를 그냥 준동사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데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그냥 다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그것들은 보통 뭘 물어보는지, 좀 이제 패턴들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to든, ing든, pp든,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1순위는 얘가 돼야 돼. 동사냐, 준동사냐. 즉, 동사를 써야 되는 자리에 준동사를 써놓는 거지. 틀린 거지? 준동사를 써야 되는 자리에 동사를 써서 틀리게 만든다는 얘기야. 뭔 얘기겠지? 알겠지? 즉, 결국 구조 파악하라는 얘기야. 무조건 구조 파악해야지. 문장의 동사는 하나일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준동사를 써야 된다. 자, 그럼 봐봐. 5번에 만약에 이렇게 ing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우리가
어법 문제를 사실 너희가 제일 잘 풀려면 뭐가 있으면 돼? 의도 파악 되면은 확실해지잖아. 아, 이거 뭐 물어보는지 알겠다고 풀면은 자신도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거잖아. 그거야. ing는 준동사라는 거 인지해줘. 준동사의 밑줄 그었다? 첫 번째 뭐, 이게 진짜 준동사 자리가 맞는지 구조 파악하는 얘기구나. 이걸 의도로 가져가라. 알겠지? 그러면 이 ing 앞에 혹은 뒤에 뭐가 있는지, 동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주어 동사 찾으라는 얘기야. 의도 알겠지? 주어 동사 찾으라는 얘기. 자, study authors figure dash다. 우선 이렇게 볼 수 있었어야겠지. 대시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여기서부터 주어 동사, 문장이 시작된다는 얘기. writing down, 주어겠죠. tasks.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동사가 나올 차례야. 맞지? 여기에 주어는 있고 지금 동사는 없으니까. 그럼 그 뒤를 보고서 동사가 있나 없나 빨리 확인을 한다는 얘기지. 대신에 뭐가 보인다? so가 보이네. 다시 접속사야. 다시 접속사라는 얘기는 또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지. 즉, 여기 앞까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 이 뒤에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서만 주어 동사라는 완전한 필수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이게 이 문제의 의도가 됐다는 얘기지. 그럼 동사 있니 없니? 없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여기는 동사 자리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패턴이다. 특히 ing는 특히 그래. ing는 동사 자리에 써놓고 완전 틀려. 자, 그럼 바꿔주면 어떻게 바꿔준다? 라이팅이 단수니까 up, unload나 unloads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맞습니다. 됐니? 자, 두 번째는 분사. 분사라는 것은 ing나 pp가 있으면 이렇게 분사잖아, 그지? 분사. 자, 개념은 하나만 기억해 두자. 분사라는 것도 결국 형용사야. 우리 뭐뭐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들이잖아, 그지? 뭐 예쁜, 빠른, 착한. 대신에 분사는 뭐가 있는 형용사냐면 능동과 수동의 느낌이 있는 형용사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 분사는 능수동의 느낌이 있는 형용사야. 형용사는 누구를 꾸밉니까? 명사 꾸미는 거지. 그럼 분사의 역할도 뭐겠어? 명사 꾸미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이게 분사다라는 게 너희가 인지됐어. 무조건 뭘 찾는다? 꾸며주는 명사가 누군지 찾는 거야. 기준이 되는 명사 찾아서 능수동만 따지면 돼. 알겠니? 다시 한번. 분사도 형용사야. 그냥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명사를 찾아서 능동, 수동 뭘 쓰는 게 맞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분사가 사용될 수 있는 경우수 첫 번째, 명사를 직접적으로 꾸미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 물론 앞에도 올 수 있습니다. 명사의 앞이나 뒤에 와서 얘를 꾸미는 역할이 첫 번째 분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ing나 pp가 명사 앞 뒤에 쓰여 있다. 아, 이거 분사네. 이 명사 기준으로 능수동만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지. 또 하나는 분사구문.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우리 분사구문도 분사로 시작해서 쉼표 나오고 주어 동사. 아니면 문장 끝나고 분사.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역시 능수동을 따지는데 기준이 되는 명사가 있어야겠지? 이때의 기준은 누구다? 주어가 되는 거죠. 이 주어를 기준으로 능수동 따지면 되고 뒤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야. 주어를 기준으로 능수동만 따져주면 된다는 거지. 가끔씩 이렇게 뒤에 분사구문이 있을 때는 여기 끝에 명사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구별하냐? 그냥 내용 보면 압니다. 뭐랑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문장에서 주어 동사 찾아야 돼. 찾다가 명사 앞뒤에 ing, pp 있다. 이건 분사인 거야. 문장이 ing, pp로 시작해서 쉼표 분사인 거야. 문장 끝나고 10표 다음에 분사인 거야. 알겠지? 딱 이 자리가 분사 자리다. 그리고 감정 관련된 분사의 형태도 물어보는데, 얘는 물어보자. 상현아, 서프라이즈가 동사로 뭐 하다? 아니지. 서프라이즈 뭐 하답니까? 놀래키다. 놀라게 하다.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 confuse는 혼란과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지. 시우야, 무슨 뜻이겠어? 그치? 혼란스럽게 하다, 만들다잖아. 그치? 맞지? 그것만 알면 되지. 그래서 ing가 붙어 있으면은 confusing, 혼란스럽게 하는 입장. confused, 혼란스럽게 된 입장이다. 이것만 너희가 구별할 수 있으면. 근데 왜 이게 맨날 시험 나오고 학생들이 틀냐면은 그냥 해석하면 헷갈려서 그래. 그냥 해석으로 풀면 헷갈리고요. 뭘 따진다? 역시나 능수동만 명확하게 너희가 판단을 해주면 돼. 그래서 A라는 명사가 기준이 있을 거잖아. 그냥 해석으로 풀지 말고 A 입장이 지금 confuse하게 하는 입장인지 얘가 confuse하게 된 입장인지 요거를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야. 능수동 따지면은 안 헷갈린다. 준동사의 거의 한 60%, 70%는 이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60, 70이야. 자, 그럼 방금 말했지만 분사는 뭐가 제일 중요해? 능수동만 구별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 한번 개념 정리한다. 능동, 수동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경우 수는 영어에서 딱 2개밖에 없어. 2개. 첫 번째는 동사 자리. 주어가 나오고 이 동사 자리에 비동사와 pp를 쓰면은 이게 수동이 되는 거지. 그지? 첫 번째 1번 동사 자리에 비동사 pp를 쓰면 이게 수동태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봤던 분사야. 명사의 앞이나 뒤에 pp가 사용되는 경우. 이게 그냥 두 번째 수동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딱 이 2군데밖에 사용이 될 수 없다. 동사에서는 비동사 pp, 명사로 꾸미는 pp. 여기서만 능수동 개념을 너희가 떠올리면 돼. 동사 자리에 능동이냐 수동이냐, 형용사, 명사 꾸밀 때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거 말고는 없어. 자, 그리고 능수동 구별법은 3가지. 첫 번째는 당연히 해석, 그 명사와의 관계. 이거지. 넉하 다음에 fixing 쓰는 게 맞겠니? fixed 쓰는 게 맞겠니? fix가 뭐하다야? 고치다, 수리하다. 뭐밖에 안 돼? 얘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고치는 자동차는 말이 안 되잖아. 고쳐지니 말이 되는 거지. 이렇게 얘만 봐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런 경우는 시험 잘 안 나오겠지. 두 번째는 목적어. 자, 소년이 있습니다. 샌딩이냐, 센트냐. 보내는 소년일까, 보내진 소년일까? 둘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지? 둘 다 되잖아. 소년이 뭔가를 보낼 수도 있고, 소년이 어딘가를 보내지는 입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둘 관계만으로 안 될 때는 뒤를 봐야 돼. 뒤를 봐서, 목적어가 있으면은 능동이고, 목적어가 없으면은 수동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냥 돈이 나왔어, 돈.
그러면은 본을 보내는 소년이 되는 거고. 본이 아니라 목적 없이 대부분 전치사가 나오잖아. to 부상. 그러면은 부상으로 보내진 소년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지? 목적어가 있으면은 능동, 없으면은 수동, pp를 써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 이것 때문에 어려워. 딴 거 없이.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수동 불가능. 아니, 자동사는 수동형 자체가 없잖아, 그지? 불가능이야, 불가능.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 뭐가 있을까? 뭐 해품 같은 거 있지, 발생하다, 일어나다, 자동사잖아. 그럼 the accident 사건이라고 해놓고 happening 또 하나는 happened 이렇게 나왔어. 아예 없다고. 아예 존재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무조건. 그냥 발생한 사건 해야지 발생되어진 사건 없습니다. 우리말로 맞지만은 수동태가 없다. 즉 이 동사가 분사는 이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인지를 아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 근데 그게 잘 몰라서 어려운 거야. 마지막 그럼 디벨롭 봐보자. 디벨롭은 알잖아, 뜻은. 이게 자동사야 타동사야? 수진아,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발전시키다. 발전하다, 자동사 둘 다 되죠. 둘 다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어가 둘 다 가능해. 둘 다 가능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은 웬만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라. 알았지? 웬만하면 둘 다 된다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건 무조건 자동사야 라는 경우는 몇 개 한정적이잖아. 그런 것들만 좀 알아두면 되겠지. 자, 바로 밑에 예제 한번 봐보자. 여기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의도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의도가 보여야 돼. 대충 알겠지, 쉼표 뒤니까. 나는 이제 머릿속에 둘 중에 하나가 떠올라. 앞에서부터 봐. Autopilot parts of our brain.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끝이네. 끝이고 쉼표 다음이니까 무슨 자리다? 분사 구문 자리다. 여기는 분사 자리가 맞구나. 우선 이게 1단계야. 그러면 ing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이 주어. 주어를 기준으로 능수동을 따지라는 얘기구나. 능동이면 맞고 수동이면 틀리고. 그리고 뒤에까지 보면은 our conscious mind 여기까지 만약 묻는다면은 라는 목적어도 있습니다. 능동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지. 그치? 자, 그럼 해석으로 한번 가보자면 오토파일럿은 자동 운항되는 거, 우리 뇌에 자동 운항 부분이니까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본능적인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되겠지. 그러한 것이 그것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을 해준대. 알아서 해준대. Bringing up our conscious mind,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면서 제가 자유롭게 하는 입장인 거지. 그래서 되는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맞구나. 이게 의도가 된다는 얘기야. 분사구문이다. 능동분사가 맞구나. 두 가지. 목적어 있고 주어와의 관계도 맞다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도. 당연히 여기서부터 봐야 돼. 이것만 보면 몰라. 과학자들이고 experiment on themselves. 동사 can, 쉼표 이런 거 잘 봐. 이런 거 잘 빼야 돼. 이런 게 와서 괜히 복잡해지잖아. 쉼표 빼. 그럼 can, avoid 그냥 동사잖아. 그럼 과학자들은 피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restriction, 제한을 피할 수 있다. 이걸 해야지만 얘의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는 거잖아. 무슨 자리야? 문장 끝났잖아 또? 명사 뒷자리니까 명사를 바로 꾸미는 분사 자리구나. 이게 첫 번째 의도라고. 그럼 PP 썼지? 분사 우선 썼잖아. 이게 수동 관계지만 파악을 해주면 되겠다.
한계, 제한, 무엇과 관련된 한계, 제한. 맞지? 딱 봐도 맞는 거지. 맞구나. 알겠니? 의도를 알아야지 확실하게 너희가 자신을 가지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하여튼 이거 방금 말했던 분사 부분이 거의 한 60%다. 여기 준동사 파트에 있어서는. 그리고 to 관련해서는 to는 얘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할 수 있잖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동사 자리가 아니면 다 맞다가 되는 거야. 그냥 동사 자리가 아니면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밑줄 그어져 있지? 만약 to 보가 밑줄 그어져 있다? 동사 자리 아니야? 요것만 생각해. 그래서 앞에 동사 있거나 뒤에 동사 있어. 그냥 맞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수능에서는 딱 그 정도만 나옵니다. to는.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거 하나 정리해 놓은 거는 참고로 합시다. 외우는 건 요 두 개만 외우면 되지. used to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하곤 했다라는 조동사. be used to ing를 써서 익숙하다. 짧어. 비동사도 없어. 동사 원형이야. 제일 짧어. have to처럼 조동사야. 하곤 했다. 제일 길어. 비동사도 있어야 되고 ing도 있어야 돼. 양쪽이 다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 익숙하다야. 됐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use 그대로지. 사용된다.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이렇게 준동사가 나오잖아. 당연히 여기 모양은 뭘 보고 결정한다? 이 동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사역동사냐, 지각동사냐, help냐에 따라서 뭘 쓸지가 결정되는 거고, PP를 쓸 때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 얘는 동사 상관없이 이 둘의 관계만 따져서 PP를 쓴다라는 거. 그거까지 정리.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마지막이다. 마지막. 전치사 다음에 ing 쓰는 건 기본이잖아, 그치? 기본. 물론 이렇게 안 물어볼 거고요. 딱 두 개만 물어본다. 전치사 중에서도 헷갈리는 전치사는 수밖에 없어. 얘는 투부정사일 수도 있고 전치사일 수도 있으니까 원형을 쓸 건지 ing 쓸 건지 판단해봐라. 이거지. 자, 기본만 알려줄게요. 투가 어디로 혹은 어디에 이런 화살표 느낌을 나타내거든. 이렇게 의미를 가질 때 얘는 전치사가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이런 것만 기억하면 go to school 이거잖아. 간다. 학교로, 학교에 이렇게 의미를 가질 때는 전치사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ing를 써준다고. 두 개만 기억하자. 두 개만. 이거 잘 나오는 패턴 두 개만 알려줄게. 하나, be close to다. 가깝다지. 어디에 가깝다가 되는 거지. 맞지? 어디에 가깝다야. 전치사야. 그래서 ing. 제일 잘 나오는 거 두 개만. 얘하고 또 하나는 from A to B 이것만. 우리 A부터 B까지. A에서 B로. 전치사잖아, 그지? 전치사야. ing 쓰는 거야. 근데 얘는 보기가 힘들지? 왜? 멀리 떨어져 있을 거고. 중간에 뭐가 엄청 많아. 그래서 from A to B를 볼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과거형도 to have PP, having PP 물어볼 수는 있는데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참고로만. 자, 그럼 밑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문제 있지? 요것만 한번 풀어보고서 오늘 마무리 합시다. 지금 1번부터 10번 한번 맞는지 틀린지 표시해주고
틀리면은 한번 고치기까지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1번은 모르겠으면 넘겨라. 2번은 너무 고민하지 마. 응. 이게 맞지. 자, 정답 확인. 1번에 맞아. 2번 틀렸어. 3번 맞고 4번 틀렸어. 5번 맞아. 6번 틀렸어. 7번 맞아. 8번 맞아. 9번 맞고 10번 맞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관용 표현이다. have no choice but to. 그냥 이게 맞아.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 can not help ing라는 표현 들어봤지? can not help ing. 뭔말 할 수밖에 없다. 혹은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다 똑같은 표현이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선택권이 없는 거야. 이거 말고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맞는 거야. 그냥 외워주는 표현이다. 이 정도. 그래서 이런 관용적인 표현은 물어봅니다. 알겠지? 가장 기본적인 이런 건 물어본다. 수능에서. 자, 두 번째. 다 자르고 여기서 문장 시작이잖아. so를 봤어. 그럼 여기 앞에 거 버려. 얘가 주어, ing. 아직 동사 없는데? 동사 자리 아닌가? 뒤로 확인해야겠지. 어디까지? 쭉쭉쭉쭉. 투워드 전치사 묻고요. 전치사 다 묻고요. 다 버리면 되네. 그지? 전치사는 문장 구성 성분에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문장이 완전한지 판단하라는 얘기지.
그럼 동사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틀렸다가 되는 거예요. cause라든지 caused 과거 동사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사 자리예요. 여기는 동사 자리였어. 이게 첫 번째라고. 3번에 쉼표 다음에 ing잖아, 그지? 아, 그러면 의도 분사 구문 아닐까 생각해주고, 조건은 뭐다? 앞에 문장 끝나야 돼. 끝나야 돼. incense는 orient 할 것입니다. 전치사 묶어. 전치사 쭉쭉쭉쭉 끝. 문장 끝. 그리고 분사 구문이 맞는 거지.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뭐 해 보이면서 지금 아는 것처럼 보인다. 기준은 얘야. 아이들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씀은 그리고 수동이 없잖아. 맞아요. 4번 끊어주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문장인 거지. visual preoccupation early humans 전치사 묶고 뭐 했다? non-human 묶었어. 끝. 이것도 그냥 주어 하나 있고 얘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봤더니 동사가 있네. 동사가 있네. 아, 그럼 얘도 뭐다? 동사 자리는 아니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사 자리다. 분사 자리가 되는 거야. 분사 자리. 이걸 인지하는 순간 이거 끝난 거라고. 이걸 못했으면 아예 그냥 틀리는 거. 분사야. 그럼 능수동만 따져야 돼. 목적어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뭐 써야 돼? ing 써야지. 단어 뜻 가지고 하면 헷갈린다고. 모르잖아. inhabit이 뭐하다? 살다. 거주하다야. 얘 타동사입니다. 전치사 필요 없어. inhabit Korea 하면 끝이야. 한국에 살다야. 이런 걸 어떻게 다 외우고 있겠어? 그냥 목적어 있네? 능동이다. 알겠지? 틀렸어. 자, 아까 했던 거죠? close to 전치사 to입니다. 어디에 가깝다는 얘기야. 맞아요. 6번. 야, 너무 걱정 마. 아무리 길어도 필요 없는 거 다 빼면 돼. 우선 쉼표 이거 다 없애면 되잖아. 아무 필요 없는 거야. research 얘가 주어. 또 대신에 다 버려. 대신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Our closest cousin. 쉼표 있으면 무조건 X. 그러면 주어 나왔어.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 자리라고. 끝났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고 동사가 없잖아. 그냥 동사 자리인 거야. 알겠지? ing 나왔으면 동사 자리 아니야? 계속 그게 의도라는 걸 인지해줘야 돼.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래. cousens가 복수입니다. 7번. to는 아까 뭐라 그랬어? 앞에 문장 동사 있으면 끝이야. it is 동사 있네. overwhelming task. 전치사 묶어. 버려. 전치사 묶어서 다 버려. 어법에서는. 간단하네. It is overwhelming task to be. 모두 알아. 가주어, 진주어. 어쨌든 동사 있다? 나머지 다 to 쓸 수 있다고. 90% 이상 맞습니다. 그럼 병렬이긴 해. 병렬이야. 하지만 병렬도 딱 두 개잖아. 동사 아니면 준동사만 병렬 나오니까 ing 찾아. 여기 있네. 그럼 병렬은 결국 무슨 문제다? 해석 문제야. 해석. A하고 얘가 똑같이 해석이 되는지 맞춰봐라야.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야. 이거 하는 것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신이 의사가 막 하는 걸 듣는 것, 그리고 선택하는 것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한 번 더. 의사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선택하는 것의 문제만은 아니다. 맞지? 의사의 말을 듣는 거 내가 하는 거지. 선택하는 거 내가 하는 거잖아. 같은 대상이 하는 같은 동작 맞다고. 내용상 대등하니까 병렬이 맞구나. 병렬은 그냥 해석 문제야. 해석 문제. 9번. 여기 주어. 동사. 플리브. 전치사 이런 거 다 빼고. 쭉쭉 다 빼고. 무슨 자리인지 알겠지? 그것만 판단해.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어. 수동태니까 목적어 필요 없이 문장 끝이야. 명사 다음에 ing니까 분사 자리구나. 분사 자리.
그러면 이 명사, 요거를 기준으로 능수동만 따지라고, 요렇게만 보면 돼. 기록이야. 어린 시절과 함께 시작하는 기록. 맞아요? 맞지? 맞지? 목적어 없잖아. 목적어 없잖아. 아니, 목적어가 없지만 얘는 자동사니까 ing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리니까 이런 거 너희들이 자꾸 연습해봐야 돼. 마지막 10번. 버릴 수 있어야 돼. 분사구문에서 버리면 돼. 버리면 돼. 여기서부터야. 여기서부터 문장 시작이야. 주어가 어디 있는데? 주어가. 요거. 이걸 주어로 보는 순간, 이거는 끝. 이걸 동사로 인지하는 순간 끝난 거야. 이게 문제의 의도라고. 그럼 앞에는 다 뭐겠어? 주어 앞에 나와 있는 거니까, 꾸미는 해용사. 해용사 자리야. 해용사. 어떠한 물론 여기까지 다 주어겠지. 국제적인 계약, 접촉인데, 자, 그럼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야. 컨택트 접촉이야, 접촉. 어떤? 강렬한 접촉이야. and. 그리고 sustained 된 접촉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지속된 접촉. PP. 분사. 지속된 접촉. 이거 물어본 거라고. 그래서 명사 앞에 지금 형용사 자리인 거 알겠니? 분사 썼는데 능수동 구별할 수 있겠니? 맞잖아. 지속된 접촉. 그래서 3번도 맞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속되는, 그리고 가끔씩은 아주 강렬한 이런 문명 간의 접촉이 이렇게 됩니다. 그 뒤에 한 페이지가 나머지 너희들 숙제가 돼서 또 한번 풀어오도록 하면 된다. 한 페이지니까 부담은 없지, 그지? 한번 풀어오세요. 수고했어.